기원전 333년 11월 소아시아 이소스 평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단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3만의 마케도니아 군대가 15만에 달하는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게 됩니다. 누가 봐도 승부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집고 고대 세계 최강 제국의 운명을 단 하루 만에 바꿔놓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3세. 2년 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후 왕위에 오른 이 젊은 왕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원정을 감행합니다. 기원전 334년 봄,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 3만 5천을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50년간 그리스를 괴롭혀온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복수, 그리고 동방 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키루스 대제가 세운 이래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 거대 제국은 인더스강에서 에게해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20개가 넘는 속주에서 끌어모은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알렉산드로스는 그저 철없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페르시아 지방군이 패배했을 때만 해도 다리우스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낱 변방의 작은 패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페르시아의 중요 거점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갔습니다. 사르디스가 함락되고 밀레토스가 무릎을 꿇었으며 난공불락의 요새 할리카르나소스마저 그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리우스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페르시아 본토에서 끌어모은 정예 부대, 그리스 용병들, 그리고 제국 곳곳에서 징집된 막대한 병력이 한 곳으로 집결했습니다. 역사가 아리아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숫자는 무려 6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를 과장으로 보고 약 15만 정도로 추정하지만 어쨌든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5배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기원전 313년 11월 초, 두 군대는 이소스 평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좁은 평야지대로 동쪽으로는 아마노스 산맥이,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 전장의 폭이 불과 2.5k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피나로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압도적인 병력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좁은 지형에서 방어적 진영을 펼쳤습니다. 강 북쪽 강둑에 보병들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3만에 달하는 그리스 용병 중장 보병을 세웠습니다. 좌익에는 페르시아 기병대를, 우익 산기슭에는 경무장 보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려한 전차에 탑승하여 중앙 후방에서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진영이었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20년에 걸쳐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직업 군인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사리사라 불리는 6m 장창으로 무장한 팔랑크스 중장보병과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귀족 중기병 부대는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알렉산드로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모들을 불러 모아 밤새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을 비롯한 노장들은 야간 기습을 건의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도둑처럼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정면으로 당당하게 이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산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마케도니아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교묘하게 배치했습니다. 우익에 자신이 이끄는 정예 기병대를 배치하고 중앙에는 팔랑크스 보병을, 좌익에는 파르메니온 장군과 테살리아 기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경사 진영이었습니다. 그는 우익을 전진 배치하고 좌익을 후퇴 배치하여 대각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고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북이처럼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화살 세례를 막아내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강물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전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진영의 틈이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중앙 밀집 진영은 강력해 보였지만 필연적으로 양날개와의 연결 부분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정면으로 페르시아 중앙을 압박하는 순간 드디어 그 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외쳤습니다. 따르라. 그는 헤타이로이 기병대를 이끌고 쐐기 형태로 돌진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다리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동방의 왕들은 화려한 의장 속에서 후방에서 지휘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왕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곧 전군의 사기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알렉산드록스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돌격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기병들은 페르시아 보배를 보며 파고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그의 하얀 깃털이 꽂힌 투구는 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고 아군에게는 용기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적진을 가르며 다리우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미친 젊은이가 정말로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근위병들이 쓰러지고 전차를 끄는 말들이 창에 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다리우스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왕이 아니라 한 명의 겁먹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왕의 도주를 본 페르시아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질서정연했던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들조차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좌익의 파르메니온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지만 중앙과 우익의 승리가 확정되자 페르시아군 전체가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인 후퇴가 아니라 무질서한 도망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좁은 산길로 도망치던 수많은 병사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죽어갔습니다. 해가 지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소스 평원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사상자는 10만을 넘어섰고 마케니아군의 손실은 5천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천막을 점령했고 그곳에서 왕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딸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한낱 젊은 마케도니아 왕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동방 세계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페니키아 도시들이 항복했고 이집트가 문을 열었으며 3년 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좁은 전장은 페르시아의 숫자 우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둘째,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었습니다. 왕을 노린 참수작전은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적진의 틈이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군의 사기를 하늘 높이 끌어올렸고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따랐습니다. 반면 다리우스는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했고 위험이 닥치자 도망쳤습니다. 리더십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것입니다. 이소스 전투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 문명의 충돌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승리로 헬레니즘 문화가 동방으로 퍼져나갔고 이것은 이후 수백 년간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23세 청년의 대담한 돌격 하나가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을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